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그리고 코로나 백신 테마주, 뭐 이렇게 구분해서 테마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 절대 아니에요. 그 자료들은 이미 네이버에 많이 나와 있고, 찾기도 쉬워요. 저는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그리고 회사마다 연구하고 있는 그 계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구분 지어보고 알아보자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늦었다 하면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미 내용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텔콘 RF 제약과 이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에 세 개, 그러니까 1번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2번 코로나19 치료제의 종류 거시적, 3번 코로나19 치료제의 종류 미시적, 그리고 4번 텔콘 RF 제약 코로나 관련, 그리고 5번 텔콘 RF 제약 과거 이슈, 이렇게 단계는 나눠놨고 4번, 5번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또는 뭐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입니다. 총 6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성화된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그리고 제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의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서 투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시고 제가 언급 안 하는 제약사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변형된 무해한 바이러스로 만드는 거고, 비상 사용 승인 뉴스가 얼마 전에 났었죠. 두 번째로 불활성화된 백신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해야 되나? 사멸시켜서 어쨌든 무해한 항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중국에서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인체에서 항체를 만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D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하는 거고, 국내 제넥신에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RNA 백신은 RNA 형태로 투여를 하는 거고, 미국 모더나에서 이상을 진행 중이죠. 제조합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하여 투여하는 거고, 미국 노바박스에서 1,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를 감염시키기 위해 사용한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차단을 한대요. 그 다음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투여하는 게 있대요. 이거는 캐나다 메디카고에서 식물세포를 이용해서 단백질 껍질을 만드는 백신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식물이니까 아무래도 더 뭔가 안전해 보이죠.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155건 이상의 백신을 개발 중이고, 그 중에 23개가 인간 실험에 사용 중입니다. 오늘도 뭐 뉴스에 나섰죠. 일본에서 원숭이 대상으로 이렇게 백신이 아니고 그 코로나를 감염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 개발은 백신을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그걸 정상인에게 투여를 해야 되고, 투여를 해서 항체가 생기는 거는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코로나를 감염을 시켜봐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한두 건으로는 또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면은 지금 상황 같으면 수천만 명 또는 수억 명한테 이렇게 백신 투여를 하게 될 건데, 단지 임상 몇 건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거고, 분명히 또 인종이나 국가에 따른 국가별 어떤 임상도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백신은. 치료제랑은 좀 달라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사람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은 일정
실험군에서 없어지면은 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겠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만들기 힘들죠. 그리고 그 백신의 효과가 3개월이 가냐, 6개월이 가냐, 1년이 가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의 치료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미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만들다가 헷갈리더라고요. 코로나 치료제는 일단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첫 번째 약물 재창출 치료제,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신약 개발 치료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거 어떤 회사 어떤 약을 알려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네. 이거랑 이거 얼추 알고는 있었지만 장단점도 있을 거고 뭐 하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넣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재창출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된 약물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코로나19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치료제, 해보면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고, 찬식 치료제, 비형 감염 치료제, 췌장염 치료제, 구충제, 에볼라 치료제, 골다공증, 무고통 항암제, 그냥 항암제, 염증 치료제, 인플루엔자 및 비형 간염 치료제. 이거 신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약이 아니고 이쪽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인플루엔자랑 비형 간염 쪽으로 신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에서 만든 mRNA 1273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가 요새 이슈가 많이 되죠. 이거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장 속에서 중화항체를 모아서 혈장 속에 있는 중화항체를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중증 환자였다가 치료된 환자일수록 다량 생성이 된대요. 이 혈장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중증 환자가 많지가 않죠. 이거를 연구 중인 회사들은 이렇게 녹십자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여자의 혈장이에요. 근데 이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때그때 수입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직접 항체를 만들어내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그 제조합 치료제 제약사죠. 치료제 생산 제약사죠.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이렇게 뉴스에서 찾아보고 막 하다가 알아낸 사실인데 셀트리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술력이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뭐 그런 회사가 절대 아니래요. 특히 중국이나 미국 대형 제약사의 기술을 넘어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좀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정진 대표는 주주 친화적이긴 한데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런 거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좀 치료제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버맥틴은 부작용이랑 특이사항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버맥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눈과 심전도 그리고 움직임 이상을 유발하고 렘데시비르, 폐섬유를 일으키고 사망률도 좀 높고요. 생식 기능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아비가는 동물 실험을 실패했고요. 이거 일본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니콜라사마이드는 낮은 흡수율이랑 짧은 반감기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짧은 반감기라는 말은 인체에 이렇게 잔존을 계속 해 있어야 되는데 그 잔존하는 기간이 되게 짧은 거예요. 클로로킨류는 내성 심전도 그리고 눈 부작용이 좀 심하다고 그때 기사가 나왔었죠. 레보비르는 낮은 치료율과 근무력증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칼레트라는 바이러스 억제율의 효과가 낮다고 하고요. 혈장 치료는 가격도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렵고 예방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뮨메드에서 만든 HZVSF는
신약이기 때문에 뭐 검증이 좀 덜 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폐섬유화가 미개선 된다고 합니다. 폐섬유화는 폐가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슈펙트, 이건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항암제라서 독성이 좀 강하대요. 그 다음 덱사메타손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계열이고 면역 기능 과다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이 과다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테콘 제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텔콘 RF 제약, 우리의 종목이죠. 텔콘 RF 제약과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뉴스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긴 없어요. 제 기억 속에서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보긴 했는데, 제일 먼저 클로로퀸이 먼저 좀 떴었죠. 클로로퀸이 떴었고, 트럼프가 뭐 게임 체인저다, 이거 대박이다,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슈로 끝났고, 한때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상한가까지, 텔콘 RF 제약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열풍이 있었어요. 옥시퀸정이라고 해서 텔콘 RF 제약이 만들고 있는 항말라리아제에 들어있는 이 클로로퀸, 이게 부각이 됐었고, 다만 클로로퀸이 들어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텔콘 RF 제약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 L글루타민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미국 신약 개발 회사 엠마우스에 텔콘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엠마우스도 텔콘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 텔콘 RF 제약의 최대 주주였거든요. 지금도 약 6%? 8% 정도는 엠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L글루타민이 뭐냐면 텔콘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 엔다리의 원료예요. 이 엔다리는 엠마우스에서 만든 약이고, 글루타민은 이 엔다리의 원료예요. 그래서 텔콘에서 엠마우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엔다리 판매량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로열티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요. 대신에 매출이 몇 억 이상 안 잡히면 최소 비용을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해놨어요. 뭐 50억이면 50억. 만약에 100억 이상 발생하면 50억씩 주는데, 50억 이상을 주는데 100억 미만이 발생하면 그래도 한 40억은 보장해주겠다. 매 분기마다 매월마다 매출을 그렇게 보장해주겠다. 뭐 그런 특이한 계약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L글루타민에 관련해서는 글루타민 자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 중이에요.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그게 뭐냐면 L글루타민을 경구 또는 수혜교법을 이용해서 환자가 건강이 회복되는지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2개 나왔죠. 클로로킨 그리고 L글루타민. L글루타민은 원래는 이 엔다리의 매출을 이렇게 책임지는 거라서 텔콘 RF 제약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진단 키트. 2016년에 바이오메리카, 미국의 회사죠. 장외 종목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바이오메리카 주식을 33만 3,300주를 취득을 했고, 약 100만 달러, 4.1%의 지분을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바이오메리카 주식이 좀 더 늘었겠죠. 뭐 이런저런 증자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약 3% 정도 보유 중이고, 이거는 이제 이 진단 키트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코로나용으로. 근데 그게 코비드19 이뮤노글로빈 G, M, 레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손가락 피를 이용해서 우리 당뇨병 테스트 하듯이, 당뇨 검사하듯이 손가락 피를 이용해서 10분 정도 만에 감염 여부가 확인되는 키트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약 340% 정도 뛴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제 관련해서 6월 2일에 기사가 났었죠. KPM테크와 컨소시엄 형태로 휴머니젠 주식을 주당 0.87달러에 49억을 투자를 했어요. 반반씩 투자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220만 주, 22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이슈는 렌질루맙이고요. 이게 코로나 전용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아시죠? 사이토카인 폭풍을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약이 사이토카인 폭풍의 부작용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 겁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길리어드가 자기네 자회사 카이트에다가 요청을 해서 카이트에서 또 휴머니젠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휴머니젠에다가 너네 사이토카인 폭풍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렌질루맙 약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임상 3상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CUP 임상 결과도 웬만한 치료제보다 낫다. 13명? 14명 중에 중증 환자들이 거의 다 퇴원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텔콘 RF 제약이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CUP 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좋더라고요. 텔콘 RF 제약의 과거 이슈 정리해봤는데요. 2019년 7월부터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 최대 주주 엠마우스 나스닥 상장 기대감의 상승. 7월 2일날 비보존 특례상장 무산의 약세. 19일 최대 주주 엠마우스 나스닥 상장 속 평가이익 증가의 소폭 상승. 7월 23일 좀 뼈아프죠 이거. 엠마우스 미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자본 요건에 미달해서 급락했다. 이게 뭐 그때 현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아주 적은 양이에요. 몇 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이틀째 약세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최대 주주 엠마우스 겸상적혈구 질환 치료제 매출 급증에 상승했고 8월 23일 관계사 비보존 오피란제린 미임상 3상 소식에 소폭 상승. 27일 존슨앤존슨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판매 제동에 따른 수혜 기대의 소폭 상승. 9월 11일 엠마우스 미 나스닥 상장 취소 소식에 약세. 나스닥 상장이 취소돼 버렸죠. 10월 12일 L글루타민 관련 인도 특허 취득 소식에 소폭 상승. 10월 29일 비보존 오피란제린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 기대감 지속의 상승. 11월 1일 알벤다졸 성분 구충제 위탁 제조 판매 사실 부각 속에 상승했고 11월 4일은 비보존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11월 27일 오피란제린의 미 임상 2상 발표 여파 지속 속에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 12월 11일 비보존 지분 가치 부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24일에 크게 한탕했죠. 미임상 3상 실패 소식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 올해 3월 30일 미 FDA 클로로퀸 및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소식에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 4월 3일 클로로퀸 치료효과 논문 확산 소식에 상승까지 갔다가 흐지부지 됐죠. 이거는 지금 거의 뉴스도 안 나오죠. 그 다음 6월 8일 KPM 컨소시엄이 휴머니젠 국내 판권 우산 협상권 확보 소식에 상승했고 투자사 휴머니젠이 발표한 CUP 임상 결과 발표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쭉 보면은 엠마우스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제 예상인데 엠마우스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텔콘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파이프라인이 명확한 게 없어요 아직. 근데 텔콘이 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오직 이거거든요.
엔다리 L글루타민. 그래서 L글루타민이 이렇게 잘 나가야 엔다리가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다리가 이렇게 매출이 계속 이렇게 확대가 돼야 글루타민이 잘 팔리면서 텔콤 매출액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1년에 뭐 적자 뭐 10억, 20억 뭐 이 정도 하는데, 크게 막 하면 뭐 50억 이 정도 하는데, 그 정도는 L글루타민이 분명히 이렇게 복구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이 이렇게 들어와야 KPM테크도 그렇고 텔코나르프제약도 그렇고 한일진공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뉴스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름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3시 5분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텔코나랍제약이 거의 보합권으로 상승을 복귀를 했다가 시간 외에서는 약간 상승하고 마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엠마우스사 EMA로부터 과학적 조언을 받아, 뭐 별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유럽의학청 학술자문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진다리, 미국 상품명 엔다리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거 오늘 새벽에 이미 나왔었어요. 오늘 새벽 2시, 3시쯤에 나왔었어요. 서면 조언은 진다리 유럽 승인을 위한 임상에 큰 도움이 된다. 진다리에 대한 FDA 심판 후 연구 결과는 SAWP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투자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괜찮네 하고 투자하시면 돼요. 유카타 니에라 회장 겸 CEO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겸상적혈구질환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진다리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CHMP의 지침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 진다리는 20년 만에 출시되는 신약이자 세계 최초 소아 환자용 겸상적혈구 빈혈증 치료제로 2017년 7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어떠세요, 느낌이? 이거 제목 잘 뽑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 제목은 좀 그렇고 이 내용을 좀 부각해서 뉴스가 뜨면 내일 이번 주 주봉 회복합니다. 이번 주 주봉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거 좋은 뉴스라고 보거든요. 여러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 7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그리고 8월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원래는 7월 달에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텔코는 항상 좀씩 늦더라고요, 얘가 찐따같이. 어쨌든 그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